국민연금 제도 23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에세파TV 아나운서 지윤입니다. 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작년보다 5.1% 더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본 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의 국민연금은 매년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는데요. 작년 물가상승률이 5.1%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해드려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게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가사 근로자, 사회보험료 기준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월 230만원 미만에서 월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종합소득 기준은 연 3,800만원 미만에서 4,3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그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드렸는데요. 23년부터는 월 최대 46,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이 확대됩니다. 2003년 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활동 지원 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0만 7,500원에서 월 세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작년 대비 5.1% 인상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 대비 5.1% 올랐습니다. 시중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큰 폭의 증가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파른 물가 상승을 수령금액에 인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20년 전 최초 수령 시에는 66만 원이었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어 10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물가상승률 5.1%를 그대로 국민연금 지급액에 인상 반영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100만 원을 받던 분들은 이제 105.1만 원을 연금으로 매달 받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5월 66만 4,310원으로 연금을 수령한 김 씨는 20년이 지난 올해엔 109만 9,534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0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60%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난해 이전까지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0.4%에서 1.9%에 불과했습니다. 연금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5.1% 인상은 1999년 7.5%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도 물가와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받은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급액 인상과 수급 대상 증가를 고려해 올해의 기초연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정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파로 국민연금의 부과 시점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의 방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수령자의 연금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수령액 자체가 낮아져 은퇴자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연금 수령 예정자에게도 악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현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세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직장인들, 특히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현 수령자분들의 기금의 원천이 됩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7에서 24%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보다 오랜 기간 세금 성격인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은퇴 시점을 늦춰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55에서 64세 고용률 66.3%는 독일 71.8%과 일본 76.9% 대비 낮은 편입니다. 이 경우가 현실적인 방법이겠지만 기업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기존 근로자의 퇴직 지연으로 신규 예비 취업자의 고용 진입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방식 중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통해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월 17일 고용노동부는 23년 1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심의회를 여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고령화에 대비하고 수급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정년 문제도 함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을 추정해 예상해 왔습니다. 앞서 예상한 수치를 발표한 2018년 당시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보다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빠른 데다 물가까지 오르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봤습니다. 2018년보다 고갈 시점이 당겨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와 물가 경제성장률 등이 국민연금 축의 가장 중요한 두 변수라며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방향성 제시를 기반으로 세대 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확립되길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가파른 물가 상승에 연계된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늦추기 위해 개혁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